이 소금물을 타는 비율이 이 효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금 농도. 이것보다 오히려 진하게 마시면 탈수가 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양은 물에 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성 피로 완화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신진대사도 높여주기 때문에 변비도 좋아지고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영양과학자 양과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양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 매니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몸이 사실 60%가 물인데 이 소금이 없으면 이 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이 소금이 GPS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이 세포 안팎의 수분의 균형을 이제 맞춰주는 교통정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소금이 신경신호 전달이나 아니면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소화액을 만드는데도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소금물을 이제 아침 공복에 먹는 걸 제일 추천하죠. 이게 소금물의 여러 효과를 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더 효과적으로 소금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소금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짜다, 느끼하고 질감이 나에게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레몬즙을 조금 섞어서 드셔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 소금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시중에 파는 거 레몬즙 스틱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 소금물의 어떤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어떤 레몬즙이라도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해독 효과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 건강상 이점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 이러면은 직접 레몬을 짜서 드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먼저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이유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위장관 벽에 붙은 음식 찌꺼기나 숙변들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변비 있던 분들은 변비도 좋아지고요. 이게 결국 장 해독 효과와 신진대사도 높여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분과 미네랄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밤사이 잘 때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땀도 흘리고 호흡도 하면서 이 수분 손실이 되게 많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한 1리터 정도 손실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보충해주는 경우에 일반 물보다 흡수가 3배 정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소금물로 보충해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이 소금에는 미네랄도 풍부하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도 같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소금물이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되는 이유는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이거든요. 이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게 위산을 만들 때 이 염화이온이 꼭 필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위산이 적은 사람들 또는 저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식후에 더부룩함이나 트림 아니면 소화불량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소금물은 그 위산 분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식전에 따뜻한 소금차 이런 걸 먹으면은 소화 기능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물이 만성 피로 완화에 도움된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진짜 특히 만성 피로자인데요. 만성 피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저혈압을 가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부신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원래는 잠을 깨우는 코티졸 호르몬과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알데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신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이 호르몬을 남들보다 잘 못 만들기 때문에 혈압도 낮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소금물을 먹어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물은 나트륨 따라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내 나트륨이 높으면 체내 수분 제흡수가 높아져서 혈압이 잘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상 중 하나인 이 저혈압에 도움이 되고 그게 결국 무기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부신해서 제대로 못한 일을 소금물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소금물이 기운을 돋고 컨디션을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빠른 수분 흡수로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마신 지 한 30분 내로 에너지 레벨이 딱 올라가는 걸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느낌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드리는 많은 분들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5번째 소금물이 무기력증이나 아니면은 저혈압에 효과적인 이유는 앞서 만성 피로자에게 추천했던 이유와 같아요. 얘를 마시면은 빠른 수분 흡수를 통해서 이 혈압도 정상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때 힘도 좀 생기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려줘서 좀 정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소금물을 어떤 소금으로 타느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주로 천일염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 공급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맛도 괜찮고요. 하지만 요즘 천일염이 오염되어 있다는 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염이든 핑크솔트든 아니면 조금 한번 가열한 용융소금이든 이런 효과를 보는 데는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미네랄이 없는 정제소금은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소금물을 타는 비율이 이 효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양은 4분의 1 티스푼에서 2분의 1 티스푼을 물 한 컵, 그 한 컵이 한 240ml 이 물에 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가 있잖아요. 소금 농도. 이게 약 0.9% 정도 되는데요. 이것보다 오히려 진하게 마시면 탈수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표류됐을 때 바닷물 마시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는 게 더 높은 농도의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탈수가 돼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연한 농도의 물을 타서 먹어야 돼요, 소금을. 그래서 0.9%보다 적은 농도로 소금물을 타는 게 포인트예요. 이 소금물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무조건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추천을 좀 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 드신다면 저농도부터 서서히 이 농도를 올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과량의 소금물을 먹게 된다면 설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소량씩 천천히 증가시켜서 몸을 좀 적응시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운동할 때도 소금물을 마셔주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할 때 저는 전해질 음료를 빼놓지 않고 마셔요. 그 전해질 음료의 주성분이 나트륨이거든요. 이때 운동하면서 땀을 되게 많이 흘리잖아요. 그 짠맛 나는 땀 속에는 나트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있고요. 그리고 물도 같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땀이라는 게. 손실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 전해질이 빠지면 우리 몸이 SOS 신호를 보내요. 혈액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은 더 열심히 막 뛰어서 혈액 공급과 이런 산소 공급을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면 결국 어지럽고 퍼지는 느낌, 즉 탈수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전해질 음료를 중간중간 섭취해주고 이 전해질 음료가 사실 소금물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좀 더 맛있게 되어 있는 음료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소금물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금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금물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